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과 쿼리 디자인 보기 창을 비교해 보면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하라. 자, 그럼 쿼리 디자인 보기 창에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그렇죠. 우선 먼저 표시를 하겠죠. 자, 그 다음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해. 자, 조건이 되겠네요. 자, 요양원 중에서 어떤 요양원? 하늘 요양원이라는 조건을 지정해서 하늘 요양원에 대한 봉사 내용만 조회하도록 조건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 쿼리 이름이죠. 자, 쿼리를 다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 이름을 하늘 요양원 조회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름이 지정됐을 경우 이름이 틀리면 아무리 잘 작성해도 틀리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된 조건에서 이름은 몇 번씩 확인해서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봉사 내용 필드를 뭐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결국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느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할지는 그렇죠. 문제에 제시된 쿼리 결과를 보고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봉사 내용, 봉사 날짜 두 개의 필드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봉사 내용, 봉사 날짜.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조건 하나 봤었죠. 하늘 요양원. 하늘 요양원은 해당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열어봐서 하늘 요양원이라는 내용이 있는 필드가 어느 필드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봤더니 기관명이라는 필드였어요. 자, 기관명이라는 필드에 하늘 요양원이라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필드를 드래그 했지만 얘는 화면에 표시되면 돼요, 안 돼요? 표시 안 돼 있으니까 표시 여부만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용하는 필드는 3개인 거죠. 화면에는 2개만 있지만 조건까지 합쳐서 총 3개의 필드가 사용되는 겁니다. 봉사 내용, 봉사 날짜, 기관명. 하지만 기관명은 표시되지 말아야 되니까 표시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쿼리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 자, 먼저 테이블 뭘 표시해야 될까요? 테이블을 나열할게. 봉사 내역 더블 클릭, 봉사 기관 더블 클릭 혹은 클릭하고 추가 그리고 닫기. 자, 테이블을 우선 나열했습니다. 자, 이어서 필드, 표시할 필드가 뭐예요? 먼저 봉사 내용 더블 클릭, 봉사 날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조건으로 사용할 기관명 더블 클릭. 자, 하지만 기관명은 어때요? 화면에 표시가 안 되니까 표시 여부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있었죠. 어떤 조건? 자, 하늘 요양원. 자, 기관명이 하늘 요양인 것. 자, 조건란에 뭐라고 입력해요? 하늘 요양원. 자, 입력할 때 특히 조심할 것 오타. 그렇죠?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큰 따옴표로 붙여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자, 조건 지정했죠? 자, 그 다음 정렬 조건 있었죠?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자, 정렬 클릭하고 목록 단추에서 오름차순. 자, 봉사 내용 오름차순 정렬 기준도 지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디자인의 결과 보기. 자, 봉사 내용, 봉사 날짜. 자, 화면에 표시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지 확인해 봅니다. 같죠? 자, 보통 이렇게 확인할 때 뭐 형식이 다르거나 뭐 금액 같은 경우 통화기호가 표시가 됐는지 아니면 소수점 자릿수가 몇 자리가 표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조건은 없지만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없지만은 그림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조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형식이 되겠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자, 결과까지 확인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겠죠. 자, 그럼 저장. 자, 컨트롤 S를 눌러도 되겠죠. 이름 정확히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 요양원 조회. 자, 이름이 틀리면
아무리 잘해도 틀린 거니까 하늘 요양원 조회 확인하고 확인. 자, 하늘 요양원 조회 쿼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쿼리 볼게요. 기간별, 학과별로. 자, 기간별. 자, 문제 그림을 볼게요. 왼쪽 첫 번째 표시되는 게 행머리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행머리글로 지정을 했죠. 기간명은 행머리글로. 자, 그 다음, 학과. 자, 학과. 오른쪽 위쪽에 표시되는 필드명. 이게 학과가 되겠죠. 열머리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는 열머리글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 횟수를 조회하는. 자, 봉사 횟수, 개수죠. 그래서 묶는 방법을 개수로 지정하면 돼요. 값과, 자, 여기는 값이지만 각 열 머리글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것은 값 부분이에요. 값. 봉사 횟수 값이죠. 자, 그런데 왼쪽에 기간명 옆에 총 횟수라고 해서, 그렇죠, 행합계가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렇지, 행합계로 표시된 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행머리글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행머리글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머리글은 반드시 하나밖에 올 수 없다는 것. 자, 문제에서 총 횟수, 총 합계 이런 식으로 행합계가 표시되는 경우는 행머리글로 지정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열머리글 아래쪽은 값으로 지정한다는 것. 결국 봉사횟수가 두 가지인 거죠. 봉사횟수 값, 봉사횟수 행합계. 자, 그리고 봉사횟수 조회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름이죠. 지금 현재 이 쿼리의 이름입니다. 봉사횟수 조회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할 테이블. 봉사기간, 봉사내역,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래서 봉사기간, 봉사내역,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고, 그 다음 앞서서 확인했던 것처럼 행머리글과, 그 다음 행머리글이 두 개였죠. 그 다음 열머리글, 그 다음 값에 사용될 필드들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횟수. 자, 아까 이 부분이었죠. 열머리글 아래쪽에 있는 봉사횟수. 자, 그것과 행합계에 표시되는 봉사횟수는 봉사코드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어때요? 봉사코드, 행머리글, 이 부분에 있는 행합계에 표시될 행머리글 봉사코드는 총 횟수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값에 표시되는 것은 필드명이 없어요. 그냥 값만 표시됐죠. 그래서 봉사코드의 개수, 이건 자동으로 지정된 겁니다. 필드만 지정하게 되면 이 앞에 부분은 자동으로 쿼리에서 엑셀에서 자동으로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행머리글의 이름이, 필드 이름이 다를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해준다는 것. 자, 그 다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기간명, 총횟수. 자, 이와 같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크로스텍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스텍 쿼리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쿼리 마법사에서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가 있죠.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는, 자, 사용할 개체가 한 개일 경우. 자, 지금 어때요? 테이블이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쿼리 디자인. 자, 표시할 테이블이 뭐예요? 봉사 기간, 더블 클릭, 봉사 내역, 더블 클릭, 재학생, 더블 클릭. 자, 닫아주고. 자, 우리가 만들 쿼리가 무슨 쿼리죠? 크로스텍 쿼리죠. 자, 지금 기본 쿼리에서, 그렇죠, 크로스텍 쿼리로 변경해야겠죠. 쿼리 유형, 디자인의 쿼리 유형을 크로스텍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렇죠,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 행머리글 뭐였어요? 자, 기간명이었죠. 기간명, 더블 클릭 혹은 드래그. 자, 그리고 크로스텝에서 행머리글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행머리글. 자, 행머리글이 하나 더 있었죠. 자, 뭐였죠? 총 횟수가 표시됐어요. 자, 총 횟수, 봉사 횟수죠.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봉사 코드를 이용하는데, 자, 행머리글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봉사 횟수니까 개수였죠. 자, 묶는 방법을 개수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봉사 코드는, 그렇죠, 봉사 횟수에 대한 건데 횟수이기 때문에 개수로 지정한 것이고, 자, 그리고 총 횟수로 표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행합계죠. 그래서 행머리글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열머리글에 지정될 건 뭐예요?
자, 학과 여기 있네요. 학과 드래그. 열 머리끌. 자, 그 다음 값도 봉사 횟수였죠.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봉사 코드인데 개수니까, 봉사 횟수니까 마찬가지로 개수로.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값이죠. 자, 봉사 코드 두 개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행머리끌인 거고, 왜? 횟수의 합계. 그죠 합계죠. 행합계. 횟수의 행합계니까 우선 개수로 지정한 다음에 행머리끌로 지정하면, 자, 여기서 행머리끌로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그렇죠. 합계가 총 합이 지정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 지정할 게 뭐죠? 그다음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행머리끌, 열머리끌, 값까지 모두 다 지정을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자, 기관명 희망복지관까지 맞죠? 자, 봉사 코드의, 자, 이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봉사 코드의 개수라고 기본 표시가 됐죠. 관광영역, 국제통상 맞죠. 값들도 맞습니다. 자,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합계가 표시된다고 그랬죠. 어떤 합계? 이 각각의 행합계. 자, 1, 3, 1, 3, 총 8개 합계. 이 행의 합계예요. 행. 자, 이건 개수죠. 개수로 지정된 거의 합계. 그래서 얘도 개수로 지정하고 그 개수의 합계가 지금 표시가 된 거예요. 자, 다른 게 뭐예요? 필드명 하나가 다르네요. 총횟수로 표시가 됐죠. 자, 그럼 디자인 보기에서 봉사 코드 앞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요? 총횟수. 자,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표시되는 게 캡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봉사 코드라는 필드명을 화면에는 총횟수로 표시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됐죠. 총횟수, 학과, 값들도 다 맞습니다. 자, 됐죠? 자, 정리하면, 자, 기관명은 행머리끌. 하지만 봉사 코드의 횟수, 개수, 봉사 횟수도 행머리끌로 지정한 이유는, 그렇죠. 각각 행의 합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 자, 그 다음, 학과는 열머리끌. 자, 봉사 코드. 두 번째 봉사 코드는 뭐예요? 봉사 횟수지만 이건 값 영역에 표시될 내용이라는 것. 자, 이제 저장해야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제시된 경우는 확실히 확인해서 봉사 횟수 조회. 맞죠? 확인. 자, 봉사 횟수 조회 크로스탭 쿼리 작성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쿼리 문제 볼게요. 학과별로. 자, 우리가 앞서서 크로스탭 쿼리 할 때는 무슨 별 두 개가 있었죠. 그죠? 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근데 학과별, 즉 하나만 있을 경우는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화라는 얘기예요. 그룹 쿼리죠. 학과를 묶으라는 거죠. 학과를 기준으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과를 묶는 방법으로 먼저 시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총 인원수와 총 시수를 조회하라. 총 인원수니까 개수죠. 개수. 그 다음 총 시수. 그냥 단순 총 필드명 있으면 이건 합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수의 총 합계. 총 인원수 밑에 인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의 개수를 구해야 되면 개수를 지정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학과별 봉사 현황 쿼리를 작성하시오. 쿼리 이름이죠. 학과별 봉사 현황 쿼리 이름이 제시가 됐고요. 자, 봉사 내역 테이블과 재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래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표시를 했습니다. 봉사 학생 수. 자, 표시될 필드명 보면 어때요? 학과 봉사 학생 수 총 시수. 자, 여기서 봉사 학생 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하래요. 자, 총 시수는 왜 제시를 안 했을까요? 시수라는 필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를 안 했어요. 하지만 봉사 학생 수에서 학생 수와 학생에 관련된 필드가, 그죠?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번을 이용해라. 봉사 학생 수는 학번을 이용하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반드시 이용을 해야겠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학과, 봉사학생 수는 학번을 이용하지만 표시될 때는 봉사학생 수로 표시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콜론을 기준으로 앞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총 시수 마찬가지로 시수라는 필드를 이용하지만 표시될 때는 총 시수로 표시되라. 그래서 콜론 앞에 총 시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학과별 봉사 현황 쿼리, 그렇죠? 그룹 쿼리죠. 그룹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룹 쿼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쿼리 디자인. 자, 사용할 테이블이 뭐였죠? 봉사 내역, 더블 클릭, 그 다음 재학생, 더블 클릭, 닫기. 자, 화면에 표시된 필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학과,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그 다음 봉사 학생 수. 봉사 학생 수로 표시가 됐지만은 사용하는 필드는 뭐예요? 학번 필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재학생의 학번. 자, 학번이지만은, 자, 우리가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필드명을 바꿨죠? 이제 앞에서 확인해 봤으니까 문제에서 확인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봉사 학생 수로 표시를 했지만 사용하는 필드는 학번이다. 콜론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봉사 학생 수로 표시가 돼요. 필드명은. 하지만 사용하는 필드는 학번이라는 것. 자, 그 다음 총 시수. 자, 시수 필드를 이용하지만 마찬가지로 총 시수로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용하는 건 시수 필드라는 것. 자, 입력하게 되면, 자, 봉사 내역은 봉사 내역 테이블에 시수가 있는 거죠. 여긴 시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필드명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무슨 쿼리예요? 크로스 스텝 아니죠? 그룹 쿼리죠. 그룹 쿼리면은, 자, 디자인에서 표시 숨기에서 요약을 클릭해 줘야 돼요. 왜? 묶는 방법을 지정해야 되니까. 자, 학과별, 학과가 묶는 방법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는 묶는 방법으로 두고, 자, 학생 수, 개수였죠. 학번의 개수, 학생 수. 자, 그 다음 시수의 총 시수, 합계. 자, 총 시수, 합계. 자, 묶는 방법, 그룹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학번의 개수, 봉사 학생 수, 그 다음 총 시수, 시수의 합계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룹까지 지정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학과 4개 맞고요. 봉사 학생 수 맞네요. 86, 총 시수 맞습니다. 다 맞죠? 자,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필드명을 바꿔도 되지만 문제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바로 쿼리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지정을 해도 된다는 것. 자,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쿼리 이름, 학과별 봉사 현황 확인, 변경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쿼리 볼게요. 자, 이 쿼리는 테이블 생성 쿼리가 되겠습니다.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자, 이용할 쿼리, 앞에선 테이블 이용했는데 이번엔 쿼리네요.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자, 매개 변수 쿼리 어떻게 만들죠? 그렇죠. 매개 변수를 적용할 필드, 여기서는 학과네요. 학과 필드의 조건에 대괄호로 묶어줄 게 뭐예요? 매개 변수 쿼리 대화 상자에 표시된 내용. 여기선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 자, 이 내용을 대괄호 안에 적어주면 되는 거죠. 조건란에. 자, 그런데 동일한 값이 매개 변수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값이 아니고 뭐예요? 일부 혹은 포함하는, 자,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는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대괄호로 묶어진 그 내용 앞뒤로 별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처럼 암기하면 될 거예요, 이거는. 자,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입력받고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는 새 테이블로,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즉 테이블 생성 쿼리가 되겠죠.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쿼리 이름이 제시됐고요. 작성한 다음에 실행하래요. 실행해서 이와 같이 테이블을 생성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이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자,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학과 봉사 현황. 자, 요건 새롭게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이에요. 자, 테이블 생성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생성 쿼리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추가 대상자가 표시되고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이름? 문제에 제시된 이름. 조회학과 봉사 현황. 자, 그럼 쿼리를 실행하면 이 이름으로 테이블이 생성되는 거죠. 자,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판단하여 설정하시오. 자,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 자, 표시된 필드 그대로 나열하고 마지막 학과는 뭐예요?
매개변수 쿼리에서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띄우기 위한 필드죠. 화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표시 여부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 테이블 생성 쿼리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생성 쿼리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쿼리, 쿼리 디자인. 자, 사용할 테이블은 쿼리죠. 쿼리. 자, 어떤 쿼리죠? 봉사 현황 쿼리. 더블 클릭 닫기. 자, 봉사 현황 쿼리에서 우리가 사용할 필드가 어떻게 되죠? 봉사 날짜, 기관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 자, 그리고 매개변수 조건을 지정할 학과. 하지만 학과는 화면에 표시가 안 되니까 표시에는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지정. 자, 여기에 조건을 지정하면 되겠죠. 자, 좀 줄이고, 조건이 좀 기니까 내용을 좀 줄이고 볼게요. 자, 학과 필드 조건란에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자, 매개변수, 문제에 제시된 매개변수 대여상자 본문에 표시된 내용을 대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자, 여기에 매개변수 대여상자에 입력된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포함, 학과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죠? 학과의 일부 혹은 포함하는, 자,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는 like 연설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매개변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학과 필드에 조건을 입력했어요. 기본적으로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하고서 대괄호를 안 한다. 이럴 경우는, 자, 학과의 내용 중에서, 학과 필드의 내용 중에서 조회할 띄고 학과의 띄고 일부를 띄고 입력이라는 내용을 찾죠. 그 내용과 같은 게 있는지. 자,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겠죠. 학과에. 자, 우리는 매개변수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개변수로 대괄호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었죠. 대괄호를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어요? 필드나 혹은 우리 페이지 번호 때 페이지 같은 그런 명령어. 자, 대괄호를 묶는다고 그랬죠. 자,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하고 대괄호를 묶게 되면 필드로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학과 필드와 동일한 이런 필드, 아, 그럼 이거는 외부에 있는 필드겠구나. 그래서 대화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필드가 없다 지금. 봉사 현황 쿼리에는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이라는 필드는 없어. 하지만 대괄호를 붙였기 때문에 이건 필드 같아. 하지만 그런 필드는 없네. 혹시 외부에서 입력할 건가? 라고 해서 매개변수 대화상자를 띄우는 거예요. 이게 매개변수 쿼리의 원리입니다. 자,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매개변수 대화상자에서 값이 입력됐어요.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매개변수 값 입력으로서 본문에 그 내용이 표시가 됐고, 자, 나는 이런 필드가 없어. 네가 혹시 입력할 필드니? 그러면 여기에 값을 입력해줘.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학과에 무슨 학과가 뭐가 있었죠? 회계학과다. 자, 이렇게 회계학과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학과가 회계학과인 것만 추출되는 거죠. 즉, 매개변수 대화상자에서 입력된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죠? 매개변수 대화상자 본문에 입력된 내용. 이거 어떤 내용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입력하든 여기에 없는 필드를 지정해서 대괄호를 묶어주면 뜨는데,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매개변수 대화상자가 표시가 돼야 되니까 문제에 제시된 매개변수 대화상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주고 대괄호를 묶어준다는 것.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이건 그대로 동일한 값, 입력된 값과 동일한 값을 조건으로 사용할 때고, 자,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 학과의 일부. 그러면 학과를 포함하는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로 묶어줘야 됩니다. 즉, 앞뒤로 뭐가 와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돼야 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회계, 문제에서 뭐죠? 경영했으면 경영을 포함하는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여러 가지 과가 있겠죠. 자, 그 대신 경영을 포함하는,
즉 매개 변수로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like를 이용해서 앞뒤로 별을 묶어준다는 것. 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면 매개 변수 대화상자가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자,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 자, 이건 그쵸,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표시가 됐어요. 대괄호를 묶어준 내용. 자, 여기에 경영 입력하면 경영을 포함한, 왜 경영이 아니죠, 왜 like 별이 추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별 경영 별이 되는 거예요. 즉 경영을 포함하는, 앞뒤로 무엇이 와도 상관없지만 경영이 들어가야 된다. 확인. 자, 그럼 어때요? 과가, 자, 여기는 뭐 과는 지금 표시 안 되어 있지만은, 자, 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재학생. 자, 경영과 관련된 과가 관광경영과. 아, 이건 경영이 하나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자, 학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경영이 포함나는 그런 레코드가 표시가 됐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결과를,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서, 자, 레코드가 총 8개 레코드. 맞죠? 맞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결과도 확인했고, 자, 쿼리가 맞게 작성한 걸 확인했으면 이제 테이블 생성 쿼리로 변경을 해야겠죠. 자,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만들기에서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자, 문제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자, 이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쿼리를 실행하면 아까 조회된 8개의 레코드가 조회, 학과, 봉사, 현황이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 쿼리를 테이블 만들 쿼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뭐 작업이죠. 자, 이제 이걸 실행해야 되는 거죠. 실행.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쿼리 결과에서 보기가 아니에요. 보기가 아니고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실행하게 되면, 자, 매개변수 값 입력, 쿼리가 이제 실행되는 거죠. 경영을 포함하는, 확인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죠. 8개 레코드였죠. 8개 행을 붙여놨습니다. 어디다? 우리가 테이블 생성 쿼리에서 추가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으로 지정했죠. 이름 뭐로 지정했죠? 조회학과 봉사 현황. 자, 그 이름으로 생성됩니다. 그렇죠?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 생성이 됐어요. 열어볼까요? 8개의 레코드. 우리가 아까 쿼리에서 결과 확인했을 때 그 레코드가 그대로 테이블에 생성이 돼 있죠. 자, 이제 쿼리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하고 쿼리 이름. 학과 현황 생성 쿼리. 이름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학과 현황 생성 쿼리. 학과 현황 생성 쿼리. 자, 이름을 2개 줬어요. 쿼리 이름도 확인했어야 되고 아까 테이블 이름도. 조회학과 봉사 현황 틀리면 안 돼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테이블 생성 쿼리도 완성을 했습니다.